반응이 저기 대학생들이 훨씬 잘한다고 이렇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친구는 우리 사무실 저기 직원들끼리 저 밑줄 받고 좀 귀여워가지고. 약간 좀 위협감을 느끼실 것 같긴 한데. 자주 좀 초대.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요? 좋죠. 여기 희망하는 친구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10년 뒤에 이렇게 우리 1일 온대 친구가 이 자리에 있고 제가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그렇게 출연하게 되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지금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안녕하세요. 알면 보이고 보이면 삶의 보탬이 되는 온대 브리핑. 기획재정부 공식 온라인 대변인 하광식입니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이를 위한 첫 시작으로 정부는 지난 5월 12일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추경 규모는 59조 4천억 원입니다. 다만 여기엔 초과 세수에 따라 지방으로 곧바로 이전되는 법정 이전 지출 23조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하면 일반 재정 지출로는 36조 4천억 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안 중 36조 4천억 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26조 3천억 원, 방역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에 6조 1천억 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지원 3조 1천억 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온대 브리핑에서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새 정부 첫 추경안 핵심 내용을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은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둘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 의료체계 전환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셋째, 고유가,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 경제 안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해 편성된 일반 지출 36조 4천억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먼저 정부는 기존 예산을 아껴서 15조 1천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21조 3천억 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방역 조치에 따라 누적된 소상공인 여러분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존금 지급을 신설하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 1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업종별 특성과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존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1, 2차 방역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도 매출액 10에서 30억 원 규모의 중기업까지 확대해 약 370만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지난 21년 7월 10만 원이었던 하한액은 이미 22년 본 예산에 50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이번에 100만 원으로 100% 인상된 것입니다. 바뀐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 방식은 이렇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긴급 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총 7조 7천억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등의 잠재 부실 채권 30조 원을 매입해 10조 원 수준의 채무 조정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경영 컨설팅 지원에 대한 예산을 226억 원에서 273억 원으로 확대해 6,000개사에서 9,000개사로 늘리고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도전을 위한 장려금 지원도 업체당 100만 원씩 5만 개사에 신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규모도 905억 원에서 1,128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등에 대한 지원도 770억 원에서 963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방역 조치도 완화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들도 진행 중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이를 위해 확진자 수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재택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에 대한 예산을 3조 5천억 원 보강했습니다. 치료제 추가 확보와 공급, 병상 운영, 감염병 연구 등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감염병 대응 체계로 운영되던 의료 체계를 일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조 6천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번 새 정부 첫 추경안에는 민생과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도 3조 1천억 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이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총 1조 원 규모로 지급됩니다. 취약계층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지원하는 신규 20조 원을 비롯하여 청년층 소액금융 확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 금융지원도 추진합니다. 방과 후 강사, 보험 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택시기사, 예술인 등의 최대 200만 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지급에도 1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농축수산물, 비료, 사료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농어가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3천억 원을 지원하고 현재 최대 575만 명 수준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해 서민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하였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 상승 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겠습니다. 강원, 경북 등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난 대응 인프라를 보강하는 데 1천억 원 등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 밖에도 혹시 모를 코로나 재확산과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1조 원 추가 확보하고 올해 발생하는 초과 세수에 대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조 원이 보강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살펴보았는데요. 뭔가 복잡하시죠? 그래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2차 추경안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사 중인데요. 국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추경안을 확정해 신속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온대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봄 새로 나온 새싹들이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희망도 함께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